첫 번째 안건은 결혼 친화형 제도 개선 추진 방안입니다. 지난번 1차 때 문제가 제기되고 제가 다음에 논의하자라고 말씀드렸었습니다. 국가데이터처에 따르면은 결혼 후에 혼인신고를 1년 넘게 미루는 부부의 비율이 2014년 10%에서 2024년에 19%가 됐습니다. 이 주된 이유가 결혼으로 인한 불이익, 이른바 결혼 페널티 때문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결혼이 축복이 돼야 되는데 결혼이 오히려 굴레가 되고 있는 것이죠. 청년들이 가정을 꾸리는 것이 축복이 아니라 오히려 주거금융세제에서 불이익을 받고 있는 이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안들을 저희들이 모색해야 되는데, 오늘 마련한 방안들은 각 부처에서 조속히 시행되도록 해주시고, 안 된 것들은, 포함 안 돼 있는 것들은 계속 검토해서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기획선처 박홍근 장관입니다. 오늘 회의 1호 안건인 결혼 친화형 제도 개선 추진 방안을 요약자료 순서에 따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추진 배경입니다. 최근 합계 출산율은 반등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2023년 0.72명까지 하락했으나 최근 2년간 회복 흐름을 보이는 데 이어 올해 1분기에는 0.95명까지 상승했습니다. 혼인 건수도 코로나 시기 수준으로 회복하며 출산 추세 전환에 긍정적 신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만 아직 안심하기는 이릅니다. 30대 미혼율은 계속 높아지고 있고, 총리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혼인신고 지연 비중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현장에서는 이러한 혼인신고 지연의 주요 원인으로 이른바 결혼 페널티 문제가 지속 제기되고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앞으로의 청년 인구 전망입니다. 5년에서 10년 이내에 20, 30대 인구가 본격적으로 감소하여 2035년에는 약 300만 명 이상이 감소할 전망입니다. 이는 결국 향후에 출산율이 다소 회복되더라도 출생아 수가 충분히 늘지 않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향후 10년은 저출생 구조가 고착화 되느냐, 반등 흐름을 이어가느냐를 가르는 매우 중요한 시기입니다. 중점 추진 과제입니다. 먼저 주거 지원 분야입니다. 첫째, 신혼부부 공공임대주택 입주소득 기준을 완화하겠습니다. 신혼부부의 입주소득 기준을 미혼 청년 대비 2배 수준으로 상향하여 공공임대주택 입주 기회를 충분히 보장하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둘째, 공공임대주택에 거주 중인 청년이 혼인하는 경우 계약 연장을 허용하겠습니다. 임대주택에 거주 중인 미혼 청년이 혼인 이후 소득과 자산 기준 초과로 퇴거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앞으로는 이래 재계약을 허용하여 결혼 직후 주거 불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출산 가구의 공공주택 이주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현재는 공공주택에 거주 중인 2세 미만 신생아 가구에 한해 더 넓은 평형의 공공주택으로 이주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녀가 성장하면서 공간 확대가 필요한 만큼 2세 미만 제한 규정을 상향하는 방향으로 개편합니다. 넷째, 전세대출 연장 시 가산금리를 인하하겠습니다. 결혼 이전에 받은 버팀목 대출이 소득 요건을 초과하면 대출 연장 시 0.3%포인트의 가산금리가 부과됩니다. 소득 요건 초과 시에도 신혼부부의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절반 수준인 0.15%포인트로 인하하겠습니다. 다섯째, 신혼부부 민영주택 특별공급 청약 기회를 확대하겠습니다. 현재는 혼인신고 후 7년이 지난 부부가 출산한 경우 신혼부부 요건에 해당되지 않아 청약 기회를 얻기 어려운 사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혼인 7년 이내 요건과 무관하게 만 2세 미만 자녀 출산 가구를 대상으로 민영주택 공급 물량의 10% 이내 신생아 특별 공급을 신설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산 형성 분야입니다. 먼저 결혼 청년을 대상으로 청년 미래적금 가입 소득 요건을 완화하겠습니다. 혼인신고로 인해 배우자의 소득이 합산되는 경우 청년 미래적금 가입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신혼부부 가입 소득 요건을 1인 가구의 2배 수준으로 상향하여 가입 문턱을 낮추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청년 농업 정착 지원금을 상향하겠습니다. 현재는 청년 개인은 각각 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으나 혼인신고 이후에는 부부 한 명만 지원이 가능한 구조입니다. 앞으로는 부부가 별도로 독립된 경영을 하는 경우 혼인신고 이후 정착지원금을 신청하면 부부 모두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개편하겠습니다. 또한 농업 창업 관련 융자 지원 한도도 상향하겠습니다. 부부 중 한 명이 융자 지원을 받고 있으면 다른 일방이 신청하더라도 반려될 수 있습니다.
앞으로는 부부가 별도로 독립된 경영을 하는 경우 융자 지원을 더 받을 수 있도록 확대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제 지원 분야입니다. 먼저 주택 임차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확대하겠습니다. 현재 전세자금 대출 원리금의 상환액에 대해 세대주에게만 적용하고 있는 소득공제 대상을 주말 부부나 공공기관 지방 이전 등으로 주거를 달리하는 경우 배우자까지 확대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마지막 경차 유류세 환급 대상 확대를 검토하겠습니다. 혼인신고 이후 가구 내 경차 2대를 보유하게 되어도 세대당 1대분에 대해 환급을 받도록 검토하겠습니다. 끝으로 추가 검토 과제입니다. 네, 근본 대책에 포함되지 못한 과제는 정부의 다른 정책과의 정합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관계 부처 간 추가 협의를 이어가겠습니다. 또한 인구전략위원회를 중심으로 주기적으로 결혼 친화형 제도 개선 과제를 발굴해 가겠습니다. 지금 보고드린 과제는 최대한 신속하게 현장에서 느낄 수 있도록 후속 조치를 진행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